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을 한결같이 참아온 한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마침내 복수를 결심하게 되는데요. 과연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복수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작은 빌라. 오늘도 김선희 씨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죠. 30년간의 습관입니다. 75살 시어머니 박순자 씨를 모시고 산 지 어느덧 30년이 흘렀습니다. 선희 씨는 25살에 이 집 며느리로 들어왔죠. 지금은 55살이 됐습니다. 며느리, 아침밥은 했어? 새벽부터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 선희 씨는 익숙한 듯 부엌으로 향합니다. 냉장고를 열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꺼내죠. 네, 어머니. 곧 드리겠습니다. 선희 씨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같은 대답을 반복하다 보니 기계처럼 나오는 말이었죠. 밥상을 차리는 선희 씨의 손. 한때는 하얗고 고왔던 손이 이제는 거칠고 주름투성이입니다. 설거지와 빨래, 청소로 닳고 다른 손이었죠. 30년 전 선희 씨가 이 집에 처음 시집 왔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출신이었던 선희 씨. 가난한 농가의 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민수 씨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 박순자 씨는 첫날부터 며느리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시골 처녀를 데려왔는지 모르겠네. 학벌도 없고 집안도 변변찮고. 결혼식 다음 날부터 시작된 잔소리. 밥이 짜다, 반찬이 부족하다, 청소가 엉망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죠. 선희 씨는 처음엔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고 집안 구석구석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언제나 냉담했습니다. 이게 뭐야? 된장찌개에 두부를 이렇게 많이 넣어? 돈이 남아도나? 시골에서는 이렇게 먹었어? 마루 닦는 것 좀 봐. 구석은 왜 안 닦았어? 눈이 있어, 없어? 아무리 잘해도 흠을 잡았습니다. 완벽하게 해도 뭔가 문제를 찾아냈죠. 선희 씨의 자존감은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혼 3년 차, 선희 씨는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기뻐할 줄 알았는데 돌아온 건 차가운 말뿐이었어요. 겨우 아들 하나 낳고 뭐가 대단하다고 저렇게 좋아해. 옛날엔 아들 삼형제는 기본이었어. 요즘 며느리들은 하나 낳고 난리야.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출산 일주일 만에 부엌 일을 시작해야 했거든요.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죠. 요즘 며느리들은 약해서 탈이야. 나 때는 사흘 만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수발 들었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참았습니다. 몸이 회복되지 않아도 견뎠습니다. 며느리니까요. 시집 식구니까요. 그렇게 5년, 10년, 15년이 흘렀습니다. 선희 씨의 손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한때 곱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여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며느리, 이게 뭐야? 김치가 왜 이래? 30년을 살았으면 이제 좀 배웠어야지. 도대체 뭘 배운 거야? 특히 명절이 되면 더욱 심했습니다. 지난 추석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어요. 선희 씨는 사흘밤을 꼬박 세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잡채, 갈비찜, 동그랑땡, 각종 전 10가지.
손가락이 베이고 손이 부르트도록 만들었죠. 새벽 4시부터 시작해서 손님들이 오기 직전까지 부엌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음식 솜씨가 별로라서 말이야. 이것도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다 손봐줬어. 안 그랬으면 먹을 수가 없었을 거야. 선희 씨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죠. 친척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고생 많았네, 선희야. 그래도 시어머니 잘 모시느라 효부상 받을 만하네. 친척들은 겉으로는 위로했지만 선희 씨는 그들의 눈빛 속 동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불쌍하다는 시선. 그 시선이 칭찬보다 더 참기 힘들었습니다. 남편 민수 씨는 늘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었다는 게 맞을지도 모르죠. 여보, 어머니가 나이 드셔서 그래. 좀 이해해줘. 그리고 우리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런 거 알잖아. 당신 어머니만 어머니야? 나도 엄마 있어. 선희 씨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인 날이었습니다. 결혼 15년 만에 처음이었죠. 그런데 민수 씨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왜 이래? 시집 와서 이렇게 버릇 없어졌어?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남편한테 소리 지르고 친정에서 뭘 배웠길래 이래? 남편의 말에 선희 씨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자기 편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이해? 30년을 이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선희 씨에게도 친정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의 작은 농가에 계셨는데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셔도 병문안 한번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집 식구 놔두고 친정에 뭐하러 가? 전화나 해. 요즘 세상에 전화도 있는데 꼭 가야 해?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기껏해야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당일치기로 다녀와야 했습니다. 밤을 묵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2015년 12월 8일 한겨울이었어요. 창밖에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친정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 영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언니,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순천의료원에 계신데 상태가 안 좋으셔. 빨리 와. 선희 씨는 황급히 짐을 쌌습니다. 손이 떨려서 옷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려고? 오늘 우리 집안 제사인데. 시조부님 제삿날이야. 어머니, 친정어머니가 위독하시대요. 다녀와서 제사 음식 준비하겠습니다. 제발이요. 선희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죠. 안 돼. 제사가 먼저야. 며느리 도리도 모르나? 시집 제사보다 친정이 더 중요해. 당장 부엌으로 가. 어머니, 제발이요. 제발. 어머니 한 번만 가게 해주세요. 안 된다니까? 옛날 같으면 그런 소리 했다가 쫓겨났어. 결국 그날 선희 씨는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시댁 제사를 지내느라 새벽까지 부엌에 서 있었죠. 눈물을 흘리면서요. 전을 부치면서 나무를 묻히면서 과일을 깎으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어머니 새벽 4시에 돌아가셨어. 마지막으로 언니 이름 부르셨어. 선희야, 우리 딸.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어.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선희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니, 울부짖었죠.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딸이 불효했어요. 엄마, 친정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그것을 막은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 그날 밤 선희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 통곡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선희 씨를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맞이했습니다. 다녀왔어? 그래, 장례 잘 치렀어? 빨리 들어와. 밥은 차렸어? 저녁 먹어야지. 선희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젠가는 내 차례가 올 거야. 선희 씨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고 원망이었고 복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는 참았습니다. 며느리 돌이라는 이름으로 효부라는 가면을 쓰고 계속 버텼죠. 또 5년, 또 10년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30년의 인내가 끝나는 순간이 곧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선희 씨는 결심합니다. 이제는 내 차례야. 30년을 기다렸어. 이제는 어머니가 당할 차례야.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2024년 4월 15일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선희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식탁에 밥상을 차려놓고 시어머니를 불렀죠. 어머니, 진지 드세요.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선희 씨를 빤히 쳐다보더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집에 왜 들어왔어요? 나가요. 선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죠.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선이요. 며느리? 우리 아들이 결혼했나? 언제 결혼했어? 나는 모르는데 30년을 함께 산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다니요. 선희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 30년 동안 모셨잖아요. 30년? 무슨 소리야? 당신 누군데 나한테 반말이야. 나가.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희 씨는 얼른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같은 질문을 하루에 10번, 20번씩 반복했습니다. 지금 몇 시야? 아침 먹었어? 여기가 어디야? 방금 먹은 밥을 먹었냐고 물었고 화장실 위치를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30년을 살던 집인데 말이에요. 일주일 후 남편 민수 씨와 함께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를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 이준호 선생님이 여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MRI, 인지기능 검사, 혈액 검사까지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를 들으러 간 날 담당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분들, 환자분이 알츠하이머형 치매 초기 단계로 진단됩니다. 해마 부위의 위축이 관찰되고 인지기능 검사에서도 명확한 저하가 나타났습니다. 치매. 그 한마디에 진료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민수 씨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죠. 선생님, 치료는 가능한가요? 현재 의학으로는 완치는 어렵습니다. 다만 약물 치료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돌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대화를 듣는 동안 선희 씨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왔구나. 30년간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슬픔이나 안타까움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심이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복수의 기회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머니를 더 잘 모셔야겠어. 치매라니. 우리 어머니가. 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냉소를 지었죠. 네, 그래야죠.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 이제 내 차례야. 그날 밤 선희 씨는 시어머니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죠.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시어머니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어머니, 30년 동안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시어머니는 멍하니 선희 씨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왜 내 방에 들어왔어? 저는 이제부터 어머니의 운명을 결정할 사람이에요. 선희 씨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30년간 쌓인 한이 그 눈빛에 담겨 있었죠. 다음 날부터 선희 씨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식사 시간에 시어머니가 밥을 쏟으면 예전처럼 바로 치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직접 치우세요. 어떻게 치워요? 나 손이 떨려서 못하는데. 30년 동안 저한테 혼자 시키셨잖아요. 이제 어머니 차례예요. 30년 전에 저도 서툴렀는데 혼자 다 했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바닥에 밥알을 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한참을 걸려서 겨우 주었죠. 또 어느 날 시어머니가 화장실을 찾지 못해 헤맸습니다. 며느리, 화장실이 어디야? 급해. 선희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죠. 직접 찾으세요, 어머니. 30년을 사신 집인데 모르시겠어요? 제발, 정말 급해. 도와줘. 저도 예전에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급했어요. 병원에 가고 싶어서 얼마나 급했는지 몰라요. 그때 어머니는 절 보내주셨나요? 시어머니는 결국 바지에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희 씨는 픽 웃었죠. 이제 어머니도 제 심정을 조금은 아시겠네요. 남편 민수 씨가 퇴근해서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어머니가 왜 이 지경이 됐어? 옷도 안 갈아입히고. 당신 어머니가 치매 걸리셨잖아요. 제가 24시간 붙어 있을 수는 없죠.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방치할 수 있어? 선희 씨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쳐다봤죠. 너무하다고요? 30년 동안 제가 당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당신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 당신은 몰랐죠.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죠. 당신 어머니 편만 들면서요. 저는 30년 동안 당신 어머니 시녀였어요.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금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시어머니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제발. 아파요. 선희 씨는 침대에 누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죠. 아니, 일어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느리, 선희야, 제발 도와줘. 시어머니가 선희 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간절하게요. 며느리가 아니라 선희라고요. 하지만 선희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일어나지 않았죠. 이게 바로 당신이 제게 준 고통이에요, 어머니. 30년 동안 제 마음이 이랬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밤새 화장실을 가려다 넘어진 것이었죠. 이마에 피가 나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발견하고 급히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을 혼자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치매 환자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합니다. 낙상 사고가 반복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길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요양보호사를 알아볼게. 비용은 내가 부담할게. 그런데 선희 씨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요양보호사요? 그냥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때요? 뭐라고?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듯 멈췄습니다. 민수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죠. 어머니 치매도 점점 심해지실 텐데 집에서 모시기 힘들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있는 곳이 더 나아요. 민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 정신이 있어? 우리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30년을 모셨는데 이제 와서 30년 동안 모셨으니까 이제 그만 모시고 싶어요. 제 인생도 살고 싶어요. 여보, 선희 씨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죠. 이제 어머니 차례예요. 30년 기다렸어요. 그 말 한마디에 담긴 30년의 한과 분노. 민수 씨는 그제야 아내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어머니 사이에서 치열한 갈등이 시작됐죠. 과연 이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절대 안 돼.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순 없어. 민수 씨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희 씨는 팔짱을 낀 채 남편을 쳐다봤죠. 왜 안 돼요? 어머니 치매는 점점 심해질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돌봐요? 그래도 그렇지, 요양원이라니. 우리 어머니가 평생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선희 씨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생이요? 그 고생의 대가를 30년 동안 제가 다 받았는데요. 당신은 몰랐겠지만요. 부부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민수 씨는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어머니 방으로 직행했습니다. 아내와 마주치는 것조차 불편해진 것이죠. 부부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셨어요? 민수야, 우리 아들 왔구나. 배고파. 아무도 밥을 안 줘. 아까 며느리가 식사 안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희 씨는 2시간 전에 식사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잊어버린 것이죠. 치매의 증상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화가 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아내에게 따졌죠. 여보, 어머니 식사는 챙겼어? 어머니가 굶고 계시잖아. 2시간 전에 드렸어요. 어머니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치매 환자는 방금 먹은 것도 잊어버린다고요. 그래도 확인은 해야지. 다시 드려야지. 어머니가 배고프다는데 하루에 5번씩 드릴 순 없어요. 제가 뭐 식당 주인인가요? 선희 씨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죠. 민수 씨는 부엌으로 가서 직접 죽을 끓였습니다. 어머니께 떠드렸죠.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고맙다, 아들아. 역시 아들이 최고야. 우리 아들이 제일 착해. 그 모습을 본 선희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문틈으로 그 장면을 보면서요. 30년 동안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나 봐요. 아들이 한 번 죽 끓여주는 게 더 대단한가 보네요. 다음 날 선희 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한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실버빌리지라는 이름의 고급 요양원이었죠. 깨끗한 로비와 친절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한 분당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고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도 제공됩니다. 식사는 하루 세끼 영양사가 관리하고요. 상담사가 시설을 안내했습니다. 깨끗한 침실, 넓은 식당, 재활치료실까지. 시설은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좋네요. 상담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입소는 언제 가능한가요? 대기자가 있어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선희 씨는 상담 자료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식탁 위에 요양원 팸플릿을 놓아뒀습니다. 민수 씨가 퇴근하면 볼 수 있게요. 일부러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았죠. 저녁 6시 민수 씨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식탁 위에 팸플릿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야? 팸플릿을 집어들었습니다. 실버빌리지 마이너스 프리미엄 요양 서비스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죠. 요양원 자료예요. 오늘 다녀왔어요. 시설도 좋고 괜찮더라고요. 당신 정말 이러려고? 진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민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팸플릿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당신 어머니 생각을 좀 해봐요. 낯선 곳에 혼자 계시면 어떡해요? 치매 환자가 환경이 바뀌면 더 나빠진다고 하던데. 혼자가 아니에요. 전문 간호사들이 24시간 돌봐준대요. 제가 돌보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저는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효도가 뭐야? 부모님을 남한테 맡기는 게 효도야?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선희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갔죠. 효도요? 좋아요. 그럼 당신이 회사 그만두고 어머니 돌보세요. 24시간 옆에 붙어 있어 보세요. 뭐? 저는 30년 했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당신이 낳은 어머니잖아요. 선희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죠. 옆집에서 들릴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뭘 했는지 알아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잤어요. 명절 때는 사흘밤을 꼬박 세웠어요.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여보, 친정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못 갔어요. 당신 어머니가 막으셔서. 그게 효도예요? 그게 며느리 도리예요? 선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간 쌓인 눈물이었죠. 30년 참았어요. 며느리 도리한다고, 효부한다고 참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못 참겠어요. 이제는 제 인생도 살고 싶어요. 민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했던 줄 몰랐던 것이죠. 아니, 알면서도 못 본 척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미안해. 내가 몰랐어. 당신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면 다해요? 30년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해결돼요? 선희 씨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싫으면 당신이 돌보세요. 저는 이제 못하겠어요. 정말로요. 그날 밤 부부는 각자의 방에서 잤습니다. 결혼 30년 만에 처음이었죠. 민수 씨는 안방에, 선희 씨는 작은 방에서요. 민수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머니도 소중하고 아내도 소중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한편 선희 씨는 자신의 방에서 친정어머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액자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죠. 엄마, 딸이 이기적한가요? 그래도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건 어때? 요양원은 아니고 집에서 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거야. 선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양보호사도 저와 함께 있어야 해요. 결국 제가 돌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감독관이 되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요양원이요. 아니면 당신이 직접 돌보든지요. 두 가지 중 하나 선택하세요.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선희 씨가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치매가 심해지면서 방이 어질러지기 시작했거든요. 옷장을 열었는데 뒤쪽 구석에 낡은 수첩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죠. 이게 뭐지? 선희 씨는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오래된 수첩이었어요. 표지가 낡아서 색이 다 바랬습니다. 표지를 넘기자 첫 페이지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선희에 대한 기록. 선희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본 순간 선희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과연 그 수첩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선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 30년은 좋게 된 듯한 오래된 수첩이었죠. 시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선희 씨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일주일 된 날이었습니다. 그날을 생생히 기억했죠. 며느리 선희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했다. 서툴지만 정성이 보인다. 된장찌개 간이 조금 싱거웠지만 맛있었다. 그런데 나는 또 잔소리를 했다. 짜다고. 왜 그랬을까? 정말 맛있었는데. 선희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어요. 하지만 내용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5년 5월 2일. 며느리가 친정어머니 보고 싶다고 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지만 나는 안 된다고 했다.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친정 생각을 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봤다. 가슴이 아팠다. 나도 시집 초기에 그랬으니까. 하지만 나는 꾹 참았다. 선희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죠.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1996년 12월 25일. 며느리가 감기에 걸렸다. 열이 39도까지 올랐다. 병원에 가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음식을 준비해야 했다. 나는 아픈 며느리에게 부엌일을 시켰다. 며느리는 아픈 몸으로 하루 종일 부엌에 섰다.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998년 3월 10일.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다. 고생했다고, 잘했다고,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겉으로 무덤덤하게 굴었다. 아들 하나 낳은 게 뭐가 대단하냐고 말했다. 며느리 얼굴이 어두워졌다. 왜 나는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할까? 나도 며느리였는데. 나도 그때 그 말을 듣고 싶었는데. 선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01년 7월 18일. 며느리가 허리가 아프다고 했다.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 같다. 내 탓이다. 다 내 잘못이다. 하지만 나는 요즘 사람들은 약해서 탈이라고 말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내가 며느리였을 때 시어머니가 나한테 한 말을 그대로 며느리에게 하고 있다. 수첩의 중간쯤 넘어가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2005년 9월 3일. 며느리 친정에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이 편찮으시다고. 며느리가 다녀오겠다고 했는데 나는 안 된다고 했다. 사실 그날 특별한 일도 없었다. 그냥 며느리가 나를 떠나는 게 싫었다. 혼자 있는 게 무서웠다. 며느리가 없으면 이 집이 너무 조용하다.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선희 씨는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2008년 4월 22일. 며느리가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깼다.
나는 호되게 꾸짖었다. 하지만 사실 그 그릇은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습관처럼 화를 낸 것이다. 며느리는 손을 베었는데도 계속 사과만 했다. 내가 괴물 같다.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선희 씨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2010년 6월 15일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며느리가 사흘밤을 샀다. 친척들이 음식이 맛있다고 했다. 정말 맛있었다. 며느리의 솜씨가 나보다 훨씬 좋다. 하지만 나는 내가 손을 봐줘서 그렇다고 말했다. 며느리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울었다는 것을. 거울에 비친 며느리의 빨간 눈을 봤다. 선희 씨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2015년 12월 8일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 했다. 며느리가 무릎 꿇고 울면서 가게 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날은 우리 집안 제사였다. 나는 며느리를 보내주지 않았다. 다음 날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며느리가 통곡했다. 나는 평생 이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며느리의 통곡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그 대목에서 선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수첩에는 계속해서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선희 씨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2018년 3월 20일 며느리가 나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본다. 당연하다. 나는 30년 동안 며느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왜일까? 며느리가 착하고 고마운 걸 알면서도 나는 계속 차갑게 대했다. 며느리가 떠날까봐 무서웠던 걸까? 아니면 내가 받은 대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던 걸까? 2020년 5월 10일 며느리가 25년을 함께 살았다. 나보다 며느리와 함께한 시간이 더 길다. 며느리는 이제 내 딸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며느리에게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왜 그럴까?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2023년 11월 30일.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다. 방금 한 일도 잊어버린다. 며느리 이름도 가끔 잊는다.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두렵다. 며느리에게 사과도 못하고 이렇게 가면 어떡하나. 선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고맙다. 30년 동안 나를 참아줘서, 30년 동안 우리 집을 지켜줘서. 당신은 내 딸이다. 사랑한다. 수첩은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선희 씨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죠.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도 알고 계셨구나. 다 알고 계셨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때 시어머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박순자 씨가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치매로 인해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죠. 왜 울어? 당신 누구야? 왜 우리 집에서 울어? 치매로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시어머니. 하지만 선희 씨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울지 마. 울지 마. 슬프면 안 돼. 시어머니가 선희 씨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면서요. 그저 우는 사람을 위로하는 본능처럼요. 그 순간 선희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분노와 원망이 눈 녹듯 사라졌죠. 어머니, 어머니. 선희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선희 씨는 밤새 수첩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새로운 진실이 드러났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첩 뒷부분에는 날짜와 함께 금액이 적힌 메모들이 빼곡하게 있었습니다. 1997년 8월 5일 며느리 친정 생활비 지원 50만 원. 며느리 몰래 동생에게 전달. 선희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죠. 2000년 2월 12일 며느리 동생 대학 등록금 200만 원. 며느리가 알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비밀로. 2003년 5월 20일 며느리 친정 집 수리비 300만 원. 장마철에 지붕이 무너졌다고 들었다. 숫자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2007년 9월 14일 며느리 병원비 갑상선 수술 500만 원. 민수에게 주면서 며느리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했다. 선희 씨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갑상선에 혹이 생겨 수술을 받았던 때였죠. 병원비가 부담스러웠는데 남편이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다며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어머니가 주신 거였어.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을 놓칠 뻔했죠. 2010년 3월 3일 며느리 친정아버지 장례비 지원 800만 원. 며느리 동생이 돈이 없다고 했다. 장례를 제대로 치러야 하니까. 2012년 6월 18일 며느리 친정 동생 결혼 축의금 500만 원. 며느리 친정이 형편이 어렵다고 들었다. 2015년 11월 20일 며느리 친정어머니 병원비 1000만 원. 암 수술비. 며느리한테 말하지 말라고 민수에게 단단히 일렀다. 선희 씨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숨이 막혔죠.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넘었는데 동생이 어떻게든 마련했다고 했었죠.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기에 선희 씨는 미안해했었습니다. 동생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수첩에는 계속해서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2016년 4월 10일 며느리 허리 치료비한 의원 6개월 치료 200만 원. 며느리는 모른다. 민수한테 내가 몰래 줬다. 며느리가 아파하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진다. 내가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게 해서 그런 것이다. 2018년 7월 25일 손주 학원비 지원 300만 원. 며느리 부담 덜어주고 싶었다. 며느리가 너무 고생한다. 2020년 1월 8일 며느리 친정 동생 사업자금 지원 1,500만 원. 며느리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다. 며느리가 알면 미안해할 것 같아서. 2021년 5월 15일 며느리 건강검진비 및 영양제 150만 원. 며느리가 요즘 피곤해 보인다. 내가 며느리를 너무 힘들게 했다. 선희 씨는 수첩을 내려놓고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입력했죠. 한 줄, 두 줄, 세 줄. 최종 합계를 보고 선희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총 6,850만 원. 30년 동안 시어머니가 몰래 지원한 돈이었습니다. 선희 씨가 전혀 모르게요. 선희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을 바라봤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겉으로는 그렇게 대하시면서. 다음 날 아침 선희 씨는 친정 동생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죠. 영수야, 나 누나야. 누나, 왜? 아침부터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영수야. 2020년에 사업 시작할 때 자금 어떻게 마련했어? 전화기 너머로 동생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이었죠. 누나가 알았구나. 뭘? 형님 어머니. 그러니까 사돈 어르신이 주셨어. 1,500만 원. 누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미안해, 누나. 선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른 것도
아버지 장례비도? 엄마 병원비도? 응, 다 사돈 어르신이 도와주셨어. 누나가 힘들어할까봐 비밀로 하라고 하셨어. 어머님이 그러셨어. 우리 며느리 부담 주고 싶지 않다고. 그럼 내 수술비도? 그것도 누나, 형님, 어머님은 누나를 정말 아끼셨어. 누나 몰래 우리 집에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데 명절 때마다 쌀이랑 반찬도 보내주시고 전화를 끄는 선희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죠. 그날 오후 선희 씨는 남편 민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요? 뭘? 어머니가 우리 친정에 돈을 보낸 거요.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도요.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책감 어린 표정으로요. 일부는 알았어. 어머니가 부탁하셨거든. 당신한테 말하지 말라고. 당신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러신다고 했어. 왜 말 안 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며느리가 알면 미안해서 더 힘들어할 것 같다고 하셨어. 그리고 민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좋아하셨어. 아니, 사랑하셨어. 그런데 어머니는 표현을 못 하시는 분이야. 어머니도 시집살이가 혹독했거든. 그래서 며느리를 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신 거야. 어머니도 똑같이 당하셨으니까. 선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셨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주셨어도 어머니도 괴로우셨을 거야. 사랑하는데 표현을 못하니까. 수첩에 쓰신 것도 그래서였겠지. 며느리한테 직접 못하는 말을 거기에 적으신 거야. 그게 어머니의 유일한 표현 방법이었던 거지. 그날 밤 선희 씨는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박순자 씨는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당신 누구예요? 치매로 인해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시어머니. 하지만 선희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예요, 어머니. 며느리 선희예요. 30년 동안 함께 산 며느리요. 선희, 우리 며느리?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요. 선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나쁜 시어머니였지. 어머니, 고마웠어. 30년 동안 우리 집 지켜줘서, 나 같은 시어머니 모셔줘서.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희 씨도 울었죠.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요양원 보내려고 했어요. 복수하려고 했어요. 어머니를 힘들게 하려고 했어요. 괜찮아.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너를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했지.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나눈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 씨는 시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이었죠. 30년 만에 처음으로 정성을 다해 끓인 국이었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선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국그릇을 건넸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마음이었죠. 고마워요. 근데 당신 누구예요? 또다시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시어머니. 선희 씨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선희예요, 어머니. 며느리요. 30년 동안 함께 산 며느리. 아, 선희. 우리 며느리. 고마워. 잠깐 동안 기억이 돌아온 듯 했지만 곧 다시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집 맞아요? 낯설어요. 네, 어머니 집이에요. 30년 동안 사신 집이에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선희 씨는 시어머니께 국을 떠드렸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정성스럽게요. 예전처럼 의무감이 아니라
이번에는 진심으로요. 식사 후 선희 씨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궁금했던 것을 꼭 물어보고 싶었죠. 어머니, 왜 그랬어요? 뭐가? 왜 저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어요? 마음속으로는 저를 생각하시면서 왜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에 입을 열었죠. 흐릿한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내가 뭘 그랬는데? 30년 동안 저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하셨잖아요. 겉으로는 구박하시면서 뒤에서는 우리 친정 도와주시고 왜 그러셨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잠깐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또렷했죠. 아, 그랬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한마디만 해주셨어도 제가 덜 힘들었을 텐데.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선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 힘이 없었죠. 나도 시집살이가 힘들었어. 60년 전에. 네. 선희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도 며느리였어. 23세 시집 왔지. 시어머니가 무서웠어. 매일 맞았어. 시어머니의 기억이 희미하게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맞았어. 밥을 못한다고, 청소를 못한다고, 빨래를 못한다고.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였어. 며느리는 맞아야 하는 거였어. 선희 씨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나도 친정어머니 보고 싶었어. 하지만 5년 동안 한 번도 못 갔어. 시어머니가 허락 안 해줘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못 갔어. 어머니. 그래서 나도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줄 알았어. 착하게 대하면 버릇이 없어진다고 생각했어. 내 시어머니가 그러셨으니까.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너무 미안했어. 매일 미안했어. 너는 착했어. 나보다 훨씬 착했어. 그래서 돈이라도 몰래 도와주고 싶었어. 왜 말로는 안 하셨어요? 말로는 표현을 못 하겠더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그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왔어. 60년 동안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해본 적도 없었으니까. 선희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구나. 수첩에 다 적어뒀어. 너한테 하고 싶었던 말.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기억이 다시 흐려지고 있었죠. 수첩. 찾았어. 어디 뒀더라. 제가 찾았어요, 어머니. 다 읽었어요. 30년 동안의 기록 전부요. 그래. 다행이다. 이제 알았구나. 시어머니는 선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지만 그 안에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죠. 선희야, 너 정말 고마웠어. 30년 동안 나 같은 시어머니 참아줘서. 어머니.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선희 씨를 알아보지 못하는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왜 내 손을 잡고 있어요? 치매가 다시 시어머니를 삼켜버린 것이죠. 선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선희예요, 어머니. 어머니 며느리요. 며느리. 우리 며느리가 있었나? 잘 모르겠어. 선희 씨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옆에 있을게요. 평생 옆에 있을게요. 그날 오후 선희 씨는 강남구에 있던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상담받았던 사람입니다. 아, 네. 입소 준비하시나요? 아니요. 취소하려고요. 저희 어머니는 집에서 모시려고요.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선희 씨는 남편 민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양원 취소했어요. 민수 씨는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니 수첩을 찾았어요. 30년 동안의 기록이 다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표현을 못 하셨을 뿐이지. 선희 씨는 남편에게 수첩을 보여줬습니다. 민수 씨도 수첩을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죠. 어머니, 이런 마음을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어머니도 피해자였던 거예요. 악순환에. 그날 저녁 선희 씨는 시어머니 방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새 커튼을 달고 꽃도 놓았죠. 어머니, 이제 제가 제대로 모실게요.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게요. 시어머니는 멍하니 선희 씨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착하네요. 고마워요. 누군지는 몰라도 시어머니는 선희 씨가 착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선희 씨는 시어머니가 잠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손을 잡고요. 어머니, 편히 주무세요. 제가 옆에 있어요. 고마워요. 따뜻해요. 시어머니가 잠든 후 선희 씨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죠. 선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고맙다. 30년 동안 나를 참아줘서, 30년 동안 우리 집을 지켜줘서, 당신은 내 딸이다. 사랑한다. 선희 씨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이제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말할 수 있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30년 만에 선희 씨의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부터 선희 씨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은 같았지만 마음가짐이 달랐죠.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선희 씨는 시어머니 방 커튼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아, 눈부셔요. 당신 누구예요? 저는 선희예요, 어머니. 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요. 매일 아침 같은 대화였지만 이제는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죠. 오늘도 어머니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요. 선희 씨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씻겼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리고 머리를 빗겨드렸죠. 어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산책 나가실래요? 산책. 좋아요. 선희 씨는 시어머니를 휠체어에 앉히고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5월의 봄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죠. 어머니, 저기 벚꽃 보세요. 예쁘죠?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근데 당신은 누구예요? 저는 어머니 딸이에요. 아니, 며느리지만 딸이나 다름없어요. 시어머니는 선희 씨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죠. 딸, 좋아요. 딸이 있어서 좋아요. 그 모습을 보며 선희 씨도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죠. 한편 민수 씨도 변했습니다. 아내의 변화를 보고 자신도 반성했던 것이죠. 여보, 내가 퇴근하면 어머니 산책 내가 시켜드릴게. 당신은 좀 쉬어.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저도 이제는. 좋아요. 그래도 혼자 다 하면 힘들잖아. 우리 같이 하자. 부부는 함께 시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죠. 어느 날 저녁 선희 씨는 시어머니께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기억하세요? 30년 전이에요. 30년 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된장찌개를 끓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 떨려서 손이 막 떨렸죠. 두부를 너무 많이 넣었어요. 선희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돈이 남아도 나? 라고요. 저는 그때 너무 서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어머니도 힘드셨다는 걸요. 시어머니는 선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 괜찮아요. 6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갑자기 선희 씨를 또렷하게 쳐다봤습니다. 선희야. 네, 어머니. 선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으니까요. 선희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 착한 딸이야. 어머니, 미안해. 30년 동안 힘들게 해서 나 나쁜 시어머니였지.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치매 환자도 감정은 남아있는 거였죠.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좋은 시어머니예요. 저를 사랑해 주신 분이에요. 사랑. 그래. 사랑했어. 말을 못했을 뿐이지. 정말 사랑했어. 저도 알아요, 어머니. 이제 다 알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요. 그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곧 다시 기억을 잃었죠. 당신, 누구예요? 하지만 선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7월 어느 날 선희 씨는 친정 순천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가기 위해서였죠. 엄마, 저 왔어요. 딸 선희 왔어요. 선희 씨는 어머니 산소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자주 못 왔어요. 그런데 엄마, 이제는 알았어요. 시어머니도 엄마처럼 저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엄마 병원비 내주셨대요. 1,000만 원이나. 엄마가 돌아가실 때 제가 옆에 없어서 너무 미안했는데 시어머니도 미안해 하셨대요. 엄마, 이제 시어머니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온 선희 씨는 시어머니를 더욱 정성껏 돌봤습니다. 어머니, 오늘 순천 다녀왔어요. 제 친정어머니 산소예요. 그래요. 어머니, 좋으신 분이셨어요? 네, 세상에서 제일 좋으신 분이었어요. 어머니처럼요. 나도 좋은 사람인가요? 네, 어머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시어머니세요. 시어머니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죠. 밤이 되었습니다. 선희 씨는 시어머니가 잠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편히 주무세요. 내일도 함께 산책 가요. 고마워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선희예요, 어머니. 선희. 예쁜 이름이에요. 고마워요, 선희. 시어머니가 잠들었습니다. 선희 씨는 시어머니의 이마에 키스했죠. 사랑해요, 어머니. 정말 사랑해요. 30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진짜 모녀가 된 것 같았습니다. 8월이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었죠. 시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치매가 심해져서 이제는 거의 누워 지내셨어요. 어머니, 물 드세요. 선희 씨는 시어머니께 물을 떠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삼키는 것도 힘들어 하셨죠.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힘내세요, 어머니. 제가 옆에 있어요.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갑자기 선희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강한 힘이었죠. 선희야. 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또렷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정신이 맑아진 거였어요. 선이야. 서랍 열어봐. 빨간 봉투. 네. 어떤 서랍이요? 내 옷장. 맨 아래. 빨간 봉투. 넣어줄 거야. 선희 씨는 급히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에 빨간 봉투가 있었죠. 이거요, 어머니? 그래. 열어봐. 꼭. 선희 씨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부터 읽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였죠. 사랑하는 며느리 선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많이 아프거나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거야. 선희야, 3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나는 내게 좋은 시어머니가 되지 못했어.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줬지.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내 딸처럼, 아니 딸보다 더 사랑했어. 30년 동안 내가 우리 집을 지켜줘서, 우리 아들을 지켜줘서, 나를 참아줘서 정말 고마워. 나는 내게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하지만 내가 가진 전부를 내게 주고 싶어. 서류를 보면 알겠지만 이 집과 내 모든 재산은 내 것이야. 법적으로 다 정리해뒀어. 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30년 동안 고생한 내가 받아야 해.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선이야, 행복하게 살아줘. 내 인생을 살아줘. 30년은 나를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사랑한다, 우리 딸. 정말 사랑한다. 시어머니 박순자 올림. 선희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류를 확인했죠.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보험 증서, 모든 것이 선희 씨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너 받아. 내 거야. 3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행복해. 나 이제 행복해. 너랑 화해해서. 시어머니가 선희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희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그날 밤 시어머니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선희 씨가 아침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고 계셨죠. 어머니, 어머니. 선희 씨는 시어머니를 흔들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장례는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선희 씨는 3일 동안 시어머니 곁을 지켰죠. 어머니, 편히 가세요. 제가 더 잘할 걸 그랬어요. 더 일찍 알아볼 걸 그랬어요. 민수 씨가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여보, 어머니는 행복하셨을 거야. 마지막에 당신과 화해하셨으니까. 그래도 30년이 너무 아까워요. 진작 알았더라면. 후회하지 마. 어머니는 당신을 이해하셨을 거야.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선희 씨.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수첩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추가로 쓰인 글이 있었죠. 2024년 7월 30일. 선희가 나를 용서해줬다. 30년 만에 우리는 진짜 모녀가 됐다. 나는 이제 평화롭게 갈 수 있다. 선희야,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고맙다, 내 딸. 선희 씨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 동안 서로를 오해하며 살았던 시어머니와 며느리.
하지만 결국에는 사랑으로 화해했습니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아껴두지 마세요.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